안녕하세요, 최원님. 자녀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여기 판교에서 왔습니다. 네. 몇 학년인데요?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예. 아, 12살 자녀분이 한 분이에요? 2명이요. 아, 두 명. 한 분은 몇 학년인데? 군대 제대하고 아, 대학교 톨이 좀 있네요? 12살. 그러면은 저기 군대 가신 분 그분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6학년을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6학년. 아, 6학년.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네, 6학년 말이.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아니, 아직 사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입니다. 둘 다 아들이고. 네. 어떤 말을 안 들어요? 일단 편식이 심하고 편식이. 예. 그리고 이제 편식이 심하구나. 어. 심각한데. 그리고 이제 엄마나 아빠가 뭐 얘기하는 거 잘 안 듣고. 건강이나 이제 혹시 학습이나 또 생활 패턴이나 이렇게 엄마 아빠가 좀 원하는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안 따르고. 잘 안 따르고 언제부터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되면서 계속 그전에는 잘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예. 왜 말을 안 들을까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잘 들었는데 저학년 때는. 왜 6학년 돼서는 말이 안 들을까요? 이제 자아가 생기면서 좀 더 그런 자아가 생기면. 그럼 자아가 안 생기면 좋아해요? 아니 이제 생겨야 되는데 이제 자아가 생기면서 좀 더 자기 성향으로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런 엄마 아빠가 원하는 길로 갔으면 좋겠으니까. 예. 본인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길로 가셨습니까, 어릴 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예. 아내가 그럼 삐딱하게 갔나? 아내하고 같이 오셨어요? 예, 예. 어디 계세요? 아내는 어떠셨어요? 본인의 어릴 적의 길이. 저도 좀 말 잘 들었어요? 그냥 말 잘 듣는 말 잘 그냥 듣고. 초등학교 때 보통의- 정확하게 기억나는 모양이죠?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둘 다 말을 잘 들으셨는데 왜 얘는 그러면 지금 저기 군대 갔다 온 친구는 말 잘 들었어요? 뭐 중학교나 뭐 이럴 때 사춘기 아니요, 때. 뭐 말을 모범생처럼 말을 잘 듣고 그게 아니라 안 들었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 더 제대로 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욕심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아이의 뭐 기질, 성향 이런 게 생각해 보면 저와 조금 다르지 않나 하면서 조금 받아들이려고도 하고 그리고 또 사춘기에 이제 조금 접어든 것도 같고 해서 하지만 이해는 또 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또 생활 습관이나 뭐 해야 할 본인이 좀 자발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공부에 취미가 있어요? 아니요, 공부에 취미는 없는 것 같고 그게 공부 취미 없는 부모님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것도 공부만 좀 잘하면 열심히 하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다른 데 자꾸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자아가 형성될 시기예요. 근데 그때 만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잖아요. 문제 있는 아이입니다. 그게. 네. 자아가 서로 형성될 때 부모의 간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하기 싫고 자신의 자아를 자꾸 찾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정말 잘해요. 부모의 말만 따른 친구들 있죠. 회사에 나가도 창조력이 별로 없어요. 통찰력도 별로 없고 항상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훨씬 더 두 분보다 더 통찰력이 있고 직관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는 자식이 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자식의 인생에 5가지, 도둑질하든가 남을 때리든가 엄마가 속는 거짓말, 작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아이들 게임했지 안 했어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너 사탕 먹었지 안 먹었어요? 먹었어도 괜찮아. 남의 돈을 훔친다든가 바깥에서 뭐 남을 때린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선생님을 속인다든가 학교의 규칙을 어긴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큰 소리로 막 사람들을 대든다든가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쪽 가서 이 말, 저쪽 가서 이 말, 이간질을 한다든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혼란스럽다든가, 그런 정서가 아니라면 그냥 놔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얘가 스스로가 해보고 자신이 가보면서 그걸 되풀이해보면서 거기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가두리 치듯이 양식을 하듯이 막 가두리 치잖아요? 그러면 얘는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도전하는 걸 잠시 멈춰요. 그래서 4학년 때까지는 보통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요. 5학년 때, 6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꾸 키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네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면 된다. 네가 선택한 것은 네가 책임지면 된다. 엄마는 아빠는 그 뒤에서 너를 지원해 줄게. 하지만 결정은 신중해야 된다. 뭐 사고 싶을 때도 사줄 수는 있지만 네가 3번 정도 생각해보고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그런 걸 함으로써 또 실증이 날 수도 있고, 뭐 샀을 때도 그러면 실증이 났으니까 너의 선택이 이것을 실증을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다시 한번 자기 성찰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안 돼, 하지마, 그건 안 돼, 해야 돼,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무리가 가거든요. 근데 그걸 시켜서 100% 다 할 수는 없고 한 60%나 70% 정도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경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조금 더 그게 더 잘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따라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이외에 다른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면 자식의 성격을 존중해주고 성향을 맞춰주고, 그리고 항상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아들, 그래 다 잘했잖아, 지금까지 잘해오고, 그래 그게 하기 싫더나, 아 그랬구나, 왜 하기 싫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하기 싫고 힘들어서, 아 그랬구나,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참 그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 엄마 아빠는 네 입장이 안 돼봐서 그 마음을 잘 모르겠네, 네 얘기 들어보니까 힘들 수도 있겠다, 그게 좀 과제가 많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그때부터 아이는 성장하기 시작하고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절대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두 분도 강압적이게 하실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없는데,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대화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 아 엄마 아빠는 이렇게 준비했는데 넌 어땠니? 아 그랬구나. 학원 선생님이 이랬는데 넌 어땠니? 아 그래,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 그래 맞다, 엄마 아빠 입장도 그렇다, 내가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리기는 참 힘든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구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부모가 항상 중간에, 중도라 그러거든요, 중도를 지켜주는 시선으로 자식을 바라봐야 아이도 극단에 치우치지가 않아요. 하기 싫어, 완전 안 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 공부는 중도입니다. 중도. 중도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때려쳐버려라, 계속해, 너무 열심히 해, 이게 아니고 자식의 말, 선생님 말, 그리고 내 의견, 부모 의견을 다 해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의견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도거든요. 지금은 부모가 원하는 건 지금 극단이에요. 최소한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남들도 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도 얘기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아이로 봤을 땐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네가 말하는 원하는 건 어떤 거니? 이렇게 들어보고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소통해보고, 그렇게 하면 자식에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엄마하고 아빠 중에서 어떤 분이 더 애탑니까? 아빠가 애탑니까? 자식 바라볼 때 네, 엄마가 더 애타긴 애타요? 하죠. 네. 그러면은 엄마의 애탐을 아빠가 자식에게, 그럼 엄마가 애타면은 자식이 봤을 때 엄마가 좀 불편하거든. 계속 그런 얘기하면, 그러면 아빠가 자식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가끔씩 둘이 있을 때 남자로서, 야 나도 뭐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너도 참 그 엄마 말을 듣는 게 참 얼마나 힘들겠니? 아빠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엄마도 또 엄마의 마음이 있지 않느냐. 그래, 힘든 거 아빠한테라도 언제든지 얘기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럼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고맙다 우리 아들, 이렇게 자꾸 한 편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둘 다 자식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식은 다른 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든든한 한 명의 친구가 가족 안에 있어야 돼요. 형은 이미 컸으니까 형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긴 좋은데, 근데 아빠랑 더 같이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그래 오늘 하루 어땠니? 그래
뭐 얼굴이 좀 안 좋다, 목소리가 차분하네, 뭐 일이 있었니? 하게 엄마가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아, 그래, 엄마가 또 그렇게 했구나. 엄마 입장도 참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참 이해가 되는데 니도 힘들었겠다. 그래, 알았다. 나도 엄마하고 소통해 볼게. 이렇게 항상 기댈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이제 어디 다른 데로 빗나가지가 않아요. 근데 둘 다 이 아이에게 막 하잖아요. 초등학생이잖아. 그러면 이제 다른 곳을 찾습니다. 친구에 더 기댄다든가 게임에 기댄다든가 자꾸 밖으로 이렇게 돌지. 안 그러면 문 잠궈놓고 이렇게 잘 소통을 안 해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연결되더라고요. 제가 소통을 워낙 많이 해보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야 엄마 왜 이렇게 거짓말, 엄마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니한테 왜 스트레스를 풀고 엄마가 못한 걸 니한테 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건 엄마에 대한 또 비하를 하는 거니까 엄마를 이해해주고 또 네 입장도 이해해준다.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자식은 잘 물들어 흘러가요. 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지금 건강이 어느 쪽에 안 좋으세요? 암이에요. 음, 치료 잘 되고 있고 음, 덕분에 이 친구 진심과 더 친해진 계기가 돼서 전화 위복 세웅지마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웅지마 얘기하시는 세웅지마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유래 아시죠, 세웅지마? 네. 세웅이라는 할배가 울타리에 말을 묶어놨는데 말이 다 나갔잖아요? 갑자기 사라진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고, 동네 사람들 다 와서 아이고, 세웅 할아버지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야야, 뭐 이게 뭐 더 좋은 일이 될지 어떻게 하노 하니까 그 도망간 말들이 며칠이 지나자마자 야생마들을 다 끌고 온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말이 더 많아졌죠. 동네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니까 아이고, 야야, 이게 또 뭐 좋은 일이지 나쁜지 어떻게 하노. 그 야생마를 타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가 불구가 됐네.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그 야생마 괜히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 다 불구 되고 이거 어떡합니까 하니까 아이고, 야야, 뭐 이게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지 어떻게 하노 하니까 갑자기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건강한 청년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었죠. 이 세상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근데 여러분, 병이나 질병이나 병고나 여러분 현상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가장 힘든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가 6년 고행을 하면서 마지막 깨닫기 전에, 새벽별을 보면서 깨닫기 전에 가장 큰 마장이 옵니다. 마장이라는 것은 가장 힘든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때가 바로 마왕이 와서 아름다운 미녀를 붓다에게 보여주고 그만 포기해라 수행, 이렇게 해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엄청난 환영과 여러 가지 괴물 같은 걸 보여주면서 큰 소리를 치니까 그때도 꼼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새벽별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열반한다 그러잖아요. 열반이란 니르바나, 자유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자유를 얻어요. 선생님에게 찾아온 이 지금 고난과 역경, 이 병고와 질병은 어찌면 선생님이 자유를 얻기 위한, 마음과 몸의 자유를 얻기 위한 가장 큰 깨달음을 주는 시절 인연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고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반복해서 하세요. 나는 반드시 치유된다. 반드시 치유된다. 시계를 만든 자가 시계를 만든 자가 시계를 고치듯이 시계를 고치듯이 내 몸을 만든 내가 내 몸을 만든 내가 나를 치유한다. 나를 치유한다. 나는 매일매일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진다. 모든 면에서 좋아진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세요. 내 세포가 듣고 내 무의식이 들어요. 여러분은 1초에 30만 개씩 세포가 생멸을 합니다. 여러분 100조 개가 되는 세포가 계속 생멸을 해요. 세포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의 의식을 그대로 계속해서 생멸을 합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세포들이 자꾸 만들어져요. 물 한 컵에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아끼세요. 나를.